그 다음에 또 쓰나미 때 축이 틀어져도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한 이유는 달 때문에 그래요. 달이 지구의 축을 잡아주고 있대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걸 달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화성도 원래 바다가 있었대요. 근데 그 바다가 다 우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 이유가 달 같은 천체가 없어서 그렇다. 달 같은 천체는 지구에만 있어요. 천체, 위성은 다 많은데 이 비율로 치면 모성의 비율로 치면 제일 큰 위성이 달이라고 해요. 그 달이 우리 육안으로는 태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과 양이 달과 태양에서 왔다고 할 만큼 우리는 달의 비중이 크죠. 그래서 절대에서 입춘의 각도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햇빛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살면은 입춘의 기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절기마다 하늘의 색깔이 다릅니다. 뭐 미세먼지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요. 태양의 입사각에 의해서 달라지고 우리 물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입사각에 따라서 다르듯이 대기도 입사각, 태양의 입사각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죠. 제가 한번 한여름에 한번 모스크바인가 이르크층을 가봤는데요. 한여름인데도 거기도 덥긴 더운데도 꼭 가을 같아요. 우리의 하늘이 가을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의 색깔도 다르답니다. 그리고 입춘에 진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입춘이 진정한 우리의 설날이라는 거예요. 입춘대길 건양다긴 써붙이죠. 그게 새날을 맞이하는 설날 풍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서 우리는 설날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구정설날이 있고 입춘설날이.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입춘이 설날이고 음력으로는 구정이 설날. 음력이 그죠. 음력은 금음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느 게 진짜 설날이냐고 논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다 우리의 설날이고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입춘이 먼저 오냐 구정설날이 먼저 오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신정설날은 완전히 오랑캐 설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거는 옛날에 춘분 틀어진 거를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인가 틀어 잡다가 어거지로 밀려나서 설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그것도 모르고 동해바다 가서 해 뜨러 보러 가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죠.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해는 밭에서 뜨는 해를 보는 게 진정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지금 그 전에 남동 쪽이 가셨는데 거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 트는 이 전에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봐서 남서쪽이라 해 뜨는 게 별로 감동이 없어 안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입춘이 우리의 설날이고 입춘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입춘은 어느 시겠어요? 저게 인시예요. 인시. 자축 있는 인시. 그 인시가 농부의 시작이고 인시를 알려주는 동물이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요? 인이 호랑이라? 그래, 닭. 야, 역시 모범생은 틀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닭입니다, 닭. 새들이에요, 새들. 제가 해 뜨는 거 보러 갔더니요. 해 뜨는 게 왜 감동이냐면 해만 뜨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기 전에 새들이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옛날에 새들을 하늘의 메신저라 그랬구나. 그러면 태양의 메신저예요. 태양이 곧 뜬다. 곧 뜨니 아침을 대비해라 이런 거. 저희 집이 지금 마당에 있는 집인데 지금 이제 마당에 우리 집만 있어요. 다들 이제 연립주택이 뭐 이런 게 들어서 가지고 우리만 꺼져 있는데 우리 집에 새들이 닭처럼 살아요. 20년 전에 이사 왔는데 그 전 사람이 농약을 많이 쳤는지 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단풍나무에도 벌레 생기고 감잎에도 벌레 생기고. 그러면 옆집들이 약 좀 치라 그래도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안 쳤는데 정확히 3년 만에 사라져요. 왜 사라지나 봤더니 새 세계의 소문이 나가지고 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대요. 이것들이 다 달려들어. 우리 저 참새끼들이 닭새끼처럼 기어다녀요. 저 새끼들 저거 반려 참새네. 그것도 지붕을 너무 더워서 이게 슬라브 집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지붕을 했더니 그 집안에 참새들이 새 집을 전화가지고 아예 살아 있어요. 그냥 새벽만 되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 소리에 내 귀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인시는
새가 아침을 알려주는 시간. 닭이 우는, 닭도 새잖아요. 그죠? 날지 않는 새지만 닭도 새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게 인시잖아요. 스님이 잠을 설쳐서 괜히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그게 우리의 설날이다. 그 다음에 입추를 갑시다. 입추 가면, 입추는 입춘보다 더 극적이죠. 입추 지나서 말복이 옵니다. 입추 지나서. 그리고 입추에 뭐 폭염, 열대야 뭐 전혀 뭐 기승이 여전하죠. 근데 영락없이 입추에 가을을 알려주는 애가 있어요. 그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누굴까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맞아요. 귀뚜라미가 입추가 되면 영락없이 가을을 알려주죠. 그래서 입추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 가을이 어떤 가을이 오는지 예감할 수가 있어요. 저놈이 우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은 여름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던 얘기고, 소리가 청아하고 맑고 그러면 가을이 빨리 온다. 이렇게. 우리는 귀뚜라미를 좋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귀뚜라미 보일러가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판대. 근데 우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깨끗하잖아요. 생긴 건 무슨 이상하게 생겼어도 소리 참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할 때 돌이 많아서 그럽니다. 얘가 자기 소리, 그 수컷들이 암컷 경쟁하는 건데, 자기들이 내 소리를 좋게 공명을 일으키는 돌을 찾아서 우는 거래요. 근데 돌이 많으니까 이제 소리도 예쁘고, 그놈들은 돌이 별로 없는지 우리 돌을 갖다 주면 되려나. 아무튼 그렇대요. 그게 입추예요. 그래서 입추에 가을이 온 거를 폭염이라도 알 수 있는 건 새벽에 나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을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봄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 왜 그랬어요? 아까 그 복사열 때문에 그래요. 복사열 때문에. 따뜻한 기운은 땅이 달궈줘야 느낄 수 있으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고, 찬 기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입추입니다. 재미난 거는 입하일 거야. 입하가 참 재밌어요. 입하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데 입하가 어린이날인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인데, 어렵죠. 세계적으로는 제각각의 어린이날이 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동상권 그쪽에는 국제아동절이라서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우리하고 일본만 5월 5일인데, 아마 강정환 선생이 독립운동가지만 공부를 일본 가서 해서 그런지 걔네들 옛날부터 5월 5일이 남자 어린이날, 여자 어린이날 따로 있었대요.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이고 남자 어린이날 5월 5일인데, 그게 영향을 받았나? 왜냐면 일본도 이 절기 문화가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동양권이라 강하게 있어요. 하여튼 5월 5일이 어린이날 삼은 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자료를 못 찾았는데, 그 다음은 제 해석인데, 춘분의 그 세상의 기운은요, 애기 천사의 기운이에요. 뭐든지 부활하니까 뭐든지 생명이 너무 아름답고, 또 풀도, 독초도 아름답고 독초도 맛있죠. 독초도 먹어도 탈이 없는 게 춘분 이후의 기운인데, 입하 지나면 이제는 먹는 풀도 억세져서 못 먹어요.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하에 농부가 하루 게으름 피면 동지에 열흘을 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입하서부터 풀이 막 기승을 부려, 이제 해초들이, 잡초들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게으름 피워도 입하서부터 풀을 맺주지 않으면 농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더 일찍일 거예요. 사실 제가 사는 안산도 입하 때 풀면은 늦어야 사실은. 사실 한 경칩서부터 막 맺어야 돼, 사실은. 근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히 봤더니 그 기운이, 춘분의 기운은 애기 천사의 기운이에요. 똥 싸도 예뻐. 근데 입하의 기운은 미운 7살 기운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그 얘기 했더니, 미운 7살은 얼마나 미운지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7살 기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풀들이 자라 올라오는 게 이제 지긋지긋할 때거든요. 충분히 올라오는 풀은 만물이 부활하는 아름답고 극적인 생명의 기운이지만 이젠 지긋지긋한 기운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미운 7살 애들은 기운이 이 발끝에 엔진이 달려가지고 그 새끼들은 바쁘지 않은데도 뛰어다니잖아요.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도 입만 조잘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이 여기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입이라 떠돌 수 있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애들은 엔진이 여기 달려 심장이 여기까지 가니까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운 7살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죠? 응? 그놈이 그냥 점잔을 빼면은 그 절망이지 희망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의 시작이에요. 애들이 열병이 있잖아요. 그게 성장 에너지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가리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그 기운을 커서도 좋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옹야옹야 방치해두면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나쁜 기운으로 크는 거죠. 그래서 이 파가 그래서 5월 5일로 물론 이제 처음엔 5월 1일이었대. 방정환 선생님이 할 때는 5월 1일로 했다가 노동자의 날 노동자라고 겹친다 그래가지고 바뀌다가 5월 5일로 자리 잡혔다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참 제가 볼 때 6월 1일보다 더 의미가 있고 미국은 뭐 11월 며칠이래나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11월에 애새끼들 잠자야지. 겨울방학 해야 되는데 무슨 어린이날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어린이날이 제일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입동은 이제는 그래 입동도 극적이에요. 사실 입동이 가을의 기운이 아주 강해요. 오히려 단풍이 피크죠. 오히려 이제 겨울이 이제 입동 나오면은 소설에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입동에 보릿뿌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 풍년을 예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자랐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자라도 겨울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너무 어려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적당히 조절해서 잘 자랐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입절기입니다. 이제 교절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절기와 입절기가 뼈대라면 이제 살로 가는 거죠. 살.